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윤석열님을 뽑은 이유는 여가부 폐지 공약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준석 씨께서 젠더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젠더 폭력을 부정하고 젠더 뉴트럴이라는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성범죄율에 있어서 90%가 넘는데 전자발찌를 차고서도 다시 범죄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 많은 여성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페미니즘 운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성범죄 처벌 강화 운동을 외치는 것, 그러면서 어쨌든 여성이 불안하고 위험한 일상을 낮이든 밤이든 여성들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저는 그래서 이준석 씨를 개인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윤석열 씨를 뽑은 이유는 윤석열님과 이준석님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국민의힘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저는 이 표를 뽑으면서 마음을 먹었어요. 이게 바로 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수 국민의힘 쪽에 투표를 하는 것이 될 거다라고 마음을 먹고 윤석열 씨를 뽑은 이유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삶을 봤을 때 제 도덕적 가치와 기준에 있어서 저랑 너무 극명하게 달랐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을 진보라는 가치를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러한 사람을 대선 후보로 세웠다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았고, 민주당에서 저도 이제 박근혜 정권 때의 그 가슴 아픈 모습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죠.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그 조국 사건,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권력 앞에서 그 당시 여성가족부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고, 저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권력보다 명예보다 지위보다 성폭력 상처로 가슴 아파하는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게 우선이어야 하는데, 근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성범죄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그 즉시 사과하고 반성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정의당에서도 비슷한 성범죄 사건이 있어서 바로 그 즉시 사과를 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정말 피해를 끼쳐서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 보지 못했고 감추기 급급하고 은폐시키려 하고 축소시키려고 하고, 물론 정당을 넘어서 어느 정당이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있죠. 근데 제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았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적폐청산을 말하고 더 깨끗한 정치, 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뽑았는데, 조국 사건에서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언론을 탓하고 즉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과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형성을 해서,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내가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저는 정말 정당을 떠나서 제 양심에 어,
물론 사람들마다 그 기준은 다르겠지만 내가 너무 도덕적 기준이 높았던 걸까? 저에 대한 의심을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런 박원순 피해자에 대해서도 내가 함부로 2차 가해를 받지 않도록 박원순 시장 잘못했다. 그 사람은 죽었지만 피해자는 오히려 더 스스로를 감추어야 하고 자신의 당한 아픔을 사람들에게 토로하지 못하고 숨어야 한 그 시간들이 저는 너무너무 불쌍하고 답답했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영상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께 쓴 편지를 올렸거든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시라는, 박원순 시장님을 존경했던 사람으로서. 네, 그게 제가 민주당에서 봤던 배신감, 그리고 언행 불일치, 인지적 부조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에게 정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잠시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물러나서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면 그때쯤에 사람들이 마음에 이제 저 사람이 충분히 벌을 받았고 저 사람이 이제는 갱생이 된 것 같다. 그러면 사회로 다시 그런 정치인들을 불러줄 수 있고, 저는 그게 국민의힘이든 녹색당이든 정의당이든 민주당이든 우리 국민들이 그 진심은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민주당이 정말 자기가 말했던 그런 맑고 깨끗한 진보 정치를 몸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쇄신하고 갱생하고 정말 적폐청산, 친일청산, 사회에 악한 것을 내가 고치겠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민주당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님, 이준석님,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좋아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진보의 정신을 다시 돌아보는 5년의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저는 민주당이 더 나은 민주당을 위해서, 더 나은 진보 정치를 위해서 윤석열 씨를 뽑았고, 그리고 여가부 폐지에 관련해서는 아마 제 다른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가부는 미혼부, 미혼모를 위한 정책들, 그리고 다문화 여성이자 저소득층 청소년인 중학교, 고등학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 청소년들도,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이주 여성, 이주 외국인 노동자분들, 위안부 할머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원, 그리고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들인 경우에는 학원비, 그리고 입시 무료 상담. 예전에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하던 일들을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여가부가 신설이 된 건데, 근데 그 여가부가 도와주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타겟으로 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뽑아줄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여가부가 폐지가 되거나 여가부가 있거나 국민의힘의 정치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유권자들은 아니죠. 그래서 여가부 폐지를 말을 했나요? 국방부에서
작년에만 여군 4명이 돌아가시고 또 국토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24번이나 실패하고 또 교육부에서도 잘못하고 실수한 게 많은데 그 부서 없애라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서를 그렇게 공격하지도 않고. 근데 여가부에서 도움을 받는 여가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리대를 살 수가 있고 밥을 굶지 않고 부모님이 안 계셔도 학원을 다닐 수가 있고 큰 차별 받지 않고 다른 친구들에게 눈치 보이지 않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저는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잘 케어해 주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똑같은 국민이고 국민의힘을 뽑아주는 주요한 유권자들이 아니더라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녹색당이든 정의당이든 어렵고 힘든 분들 위해서 있는 곳이 나라고 국민들 지켜주는 곳이 나라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